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철학과 제2대 인권위원회 반우라고 합니다. 저는 위원장 백수와 홍석현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평소대로 행동했는데 혹은 선한 의도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차별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력적인 언어를 쓰게 될 때 우리는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모두 성, 장애, 경제적 여건, 국적 등의 사회적 조건이 모두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조건에 따라 권력의 우위가 생기는 사회라는 지점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이, 학생보다는 교수가, 신입생보다는 고학번 선배에게 더 큰 힘이 있죠. 이러한 사회적인 권력관계를 고착화하거나 확대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언행이 곧 차별과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교수가 여학생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교수와 학생, 남성과 여성이라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술 따르는 행위를 거절하면 학업적인 불이익이나 신체적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권력의 차이를 확인시키면서 불평등한 지위를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폭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에게 차별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언제나 그래왔던 관행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또 늘 그래왔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예민한 사람, 갈등을 만드는 사람 취급하기도 하죠. 하지만 불평등한 사회 구조는 익숙할지언정 절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려면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알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폭력 예방 교육에서는 프로메테우스 제전을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온라인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성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폭력이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에 침해하는 타인의 권리는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인 관계 맺음, 성적 행동 등을 포함한 나의 섹슈얼리티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실천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언어, 심리적 폭력이 성폭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의 본질은 본인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의 성을 통제하면서 권력관계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지 절대 참을 수 없는 성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온라인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요즘은 학교 생활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성폭력은 주로 단체 채팅방, 에브리타임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외모 품평, 성희롱 등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이러한 온라인 성폭력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소비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실존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 과정이 사회적인 권력관계를 이용하는 엄연한 사회적인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학내 성폭력을 경험했다면 첫째로 철학과 인권위원회에 신고나 상담을, 둘째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연락처 방법은 자막으로 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소수자 차별 역시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자신을 다양하게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특정한 역사, 사회구조, 관습, 규범에 의해 특정하게 형성되기도 하고 제약되기도 합니다. 성소수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배적인 성규범에 어긋나 억압을 마주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권력의 문제로 한번 바라보고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온라인 예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소수자를 농담이나 흥미본위로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성소수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정상과 비정상, 안전과 위험 사이에 경계를 긋는 문제가 되는 사회에서 성소수자를 우스갯거리로 삼거나 가십으로 삼는 것은 성소수자 차별이 일어나는 권력 구조를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성소수자라고 추측하거나 성소수자라고 까발리는 것은 이러한 권력 구조에서 상대를 취약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를 신념이나 신앙,
도덕이나 인상의 영역에서 판단하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합니다. 몇백 년에 걸쳐 우리의 인식과 문화에 스며든 성소수자 혐오는 오직 우리가 성소수자의 인격과 실존을 인정하고 사실에 근거해 이야기를 나눌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급적 성중립적인 호칭과 표현을 사용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대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꽤 간단한 방법이죠. 성소수자가 여러분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든 아니든 상대방이 성소수자든 아니든 문제는 누가 성소수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특정한 표현과 신체만을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규정하는 성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맞춰 의사소통에 임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컨대 성소수자를 가십으로 삼거나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호칭과 표현은 가급적 성중립적이거나 상대가 바라는 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절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다는 비난도 오랫동안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우리는 때릴 자유, 돈이나 생명을 뺏을 자유 이런 건 당연히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혐오 표현에 뒤따르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에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면 우리의 머뭇거림은 과연 당연하고 합리적인 민주의식의 발로일까요? 아니면은 내면화된 폭력에 그저 순응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면하는 폭력에 그저 순응하는 것일까요? 특정한 신체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문제는 비단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이 마주하는 차별은 이러한 정상 신체의 문제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더욱 직접적인 형태로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란 무엇이고 장애인 차별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흔히 장애는 신체의 손상이나 정신의 손상이 개인의 일상적 생활에 장기적이고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문제, 즉 개인의 손상에서 기인하는 의료적인 문제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러나 장애학과 장애운동의 발달은 장애가 개인의 손상으로 인함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오히려 장애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조건을 당연시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예컨대 휠체어 이용자가 경사로가 있는 건물에서는 겪지 않았던 문제를 경사로가 없는 건물에서 겪는 것은 없던 손상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입구에 경사로가 필요 없다고 가정하는 사회 환경의 물리적 장벽, 그리고 경사로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몸을 정상으로 여기고 휠체어 이용자를 비정상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장애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환경과 부적절한 지원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사회적 환경과 대중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학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당분간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비대면 학기는 대면 학기의 여러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비대면 학기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지원, 혹은 수어 통역이 없다는 게 그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학기와 비대면 학기 모두 학교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준비의 미비가 아니라 우리가 장차법이라 부르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철학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 제전 영상에 자막을 병기하고 학술 발표 자료를 사전에 배포할 수 있도록 논문팀과 조율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도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연락을 취해 행사에 속기사를 초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푸준이나 인권위, 프로메테우스 제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장애 학생과 더불어 비장애 학생 모두가 장애가 개인의 의료적 손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물질적 환경과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향후 학술답사를 비롯한 다양한 철학과의 강의 및 행사에서 장애 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만 모두를 포함하는 철학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핀 바대로 차별과 폭력은 일부 예민한 사람들의 투정이나 일부 흉악범의 잔혹성으로 단순화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차별과 폭력은 우리 사회에 깊이 스며들고 뿌리내린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가 물심양면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만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말이 실로 우리 모두를 감싸안고 풍요롭게 하는 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부터 고민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폭력 예방 교육이 우리 모두가 온라인 환경 안팎의 성폭력, 성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을 고민해보고 모두를 포함하는 인권을 철학할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